안녕하세요. 시민 박민재입니다. 오래간만에 뵙겠습니다. 자, 우리 부감독님이 지금 화면에서 종종 살아가지고 굉장히 궁금해하시는 우리 구독자님들, 특히 이 부감독님 팬들 많으신데 요즘 어떻게 지내는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복귀가 늦어지고 있는지 근황에 대해서 좀 설명 좀 해주시죠. 근황이 될 것까지는 없는데 지금 가족이 좀 몸이 좀 불편해서 돌봄을 좀 하느냐고 좀 그렇습니다. 자, 그럼 오늘은 우리 부감독님이 어떻게 사기를 당했는지, 맞죠? 사기는 안 당했지. 어차피 내 거였으니까. 당할 뻔했죠? 그러죠. 아니, 말로는 사기를 당했지. 말로는 그 뭐 30만 원이면 산다고 그래. 그것까지도 얘기했었으니까. 자, 나무를 한번 이제 가까이 한번 보겠습니다. 천천히 한번. 들려요? 네. 이게 무슨 나무죠? 소사나무입니다. 소사나무, 소품이죠? 네. 소품, 치료 형태죠. 치료 겸 반현 하여튼 그렇습니다. 네. 그 상처가 없습니다. 근데 여기 자연에서 있던 거 여기 하나 있긴 있는데. 그건 상처라고 볼 수 없고요. 네. 까맣게 보이는 부분은 이끼약해서 그러지 상처 아니죠. 네. 천천히 한번 들려봐 주세요. 자, 이 암만 위에서 아주 오랜 세월, 제가 볼 때는 최소 50년, 대충 짐작으로는 한 7, 80년 정도 살았던 나무 같아요. 그래서 나무 줄기가 이렇게 굴곡이 굉장히 심하죠. 네. 이건 이 소사나무나 일반 나무도 마찬가지로 세월을 오래 겪다 보면은 나무가 자연스럽게 그렇게 굴곡이 진다라고 해야 될까? 네. 그렇게 지는 거거든요. 근데 이 나무 어떻게 사기를 당한 거 같으세요? 네? 어떻게 사기를 당한 거 같으세요? 이게 이제 처음에 살 때 그 플라스틱으로 담겨져 있었잖아요. 누구한테 샀어요? 나도 모르지. 아니, 선생님한테 내가 이거 얼마예요? 그래가지고 내가 샀던 것 같아. 근데 그때 당시에는 이게, 지금은 선생님이 이제 감상분에 심으면서 여러 키 심어서 그렇지. 그때 화분에 들어있을 때는, 플라스틱 분에 들어있을 때는 이렇게 쌍간 형태로 이런 식으로 돼 있었어요. 천천히.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쌍간 괜찮네. 나는 그냥 정면이 이게 아니고 아마 이렇게 돼 있지 않았을까? 내가 언뜻 보기에는 그렇습니다. 하여튼간 이런 식으로 그 플라스틱 분에 깊은 분에 이렇게 심겨져 있었어. 근데 갑자기 업무하고 있는데 전화해가지고 가져가지고 사진 한 장 툭 보내면서 이거 괜찮잖아. 그래서 이거 얼마면 살게요. 그래가지고 고민하다가 30 불렀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나무가 제 나무였었던 거잖아요. 응? 그래서 내가 지금도 후회되는 것이 그때 30만 원 받을 건데 왜 안 받았을까? 그러니까. 근데 그때도 15만 원 치고는 그때도 완전 소지였지만 모양새가 좀 괜찮다고 해서 그것도 이제 그때 15만 원에 샀던 건가요? 예. 그 찝은 거 보려면 그때 바닥에 좀 많이 있었잖아요, 이렇게. 예? 근데 갑자기 선생님이 이렇게 돌려놔가지고, 내 본인은 직접 내 나무인지도 모르고 얼마에 사겠다고 내가, 응? 15만 원에 구입했던 나무를 지금 몇 년이나 됐죠? 아유, 꽤 됐습니다. 한 15년 됐는가요? 내가 이게 포천 이동에 있을 때에 샀었으니까, 그게 2000년도에, 99년도에 내가 포천 이동으로 갔으니까, 한 10년, 10년까지는 안 가고, 그때 소사가 되게 많았었잖아요, 여기. 이 나무는 제가 다른 데서, 안 팔겠다라고 그 주인이, 그 분재원 원장님이 자기가 키워보겠다고 한쪽에다가 이렇게 나눴던 거 같은 거요? 모아놨었거든요. 그래가지고, 싸우다시피 해가지고 뺏어간 다음에요.
그것까지는 내가 모르겠는데, 하여튼 여기 다니다 보니까, 그냥, 이 나무가 괜찮은 것 같아가지고, 그때 이제 달라해가지고 이거 한 건데, 내가 봤을 때는 지금 벌써 2024년이니까, 한국한테도 한 20년은 되지 않았을까? 15년 이상은 되지 않았을까요? 15년 이상은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우리 부감독님이 그때 이제 바꿔가지고 제가 이제 임의로 알아서 분갈이를 했죠. 그때 왔었는데, 이제 이런 소품 같은 경우는 이제 선생님이 했고, 내가 이제, 이거 이제 도와주고는, 하고 나는데 나무 자태가 너무 예쁜 거예요. 근데 이제 나는 이게 부감독님 나무라는 거 알고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나무가 너무 이뻐서 이제 자랑하려고 사진을 찍어서 보내줬던 거거든. 그렇지. 그러면서 이제 평소 그 장난기가 발동을 해가지고 이 나무 얼마면 사가겠느냐라고 얘기를 했더니 이제 한참 고민 끝에 30에 사겠다. 그러니까 이제 그때 30을 받았어야 된다라는 내 얘기는. 근데 이 나무가 최근에 한번 그 감정이 나왔었죠. 물론 몰라요? 전문 감정사는 아니고 얼마 전에 이렇게 문 닫은 계룡산 경매 있잖아요. 그 경매사가 왔길래 이 나무를 한번 보여준 적이 있어요. 이 정도 나오면은 얼마 정도까지 나오겠느냐. 압니까 그거? 얼마 전에? 그거는 저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거는 해봐야지 아는 것이고, 경매라는 것을. 근데 이제 경매사들은 나무 딱 보면은 나무 단가가 딱 나와요. 견적이 나와요? 견적이 나와요. 그 사람들은 그쪽 분야 또 전문가들인데. 그런 게? 그래서 크게 벗어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이 나무 얼마까지 경매 나오겠느냐라고 물어봤을 때 그때 나왔던 가격이 본인 입으로 얘기를 해보시죠. 듣기는 들었는데 그거는 나는 싫어, 공개를 안 해. 이 나무 제가 지금 팔아먹으려고 그때 와서 얘기했던 가격이 150만 원이었죠. 그러니까 경매 가격에서 150까지는 가능하겠다. 근데 조금 세지, 경매에서 150이면 좀 센 거 아닌가? 소사나무로 치고서는. 소사나무 쳐놓고는 세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제가 볼 때 이제 저는 이 나무의 모습을 알고 있잖아요. 이 나무의 모습을 알고 있고 수영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고 있기 때문에 150이라고 얘기를 해도 결코 센 가격은 아니다라고 판단을 해요. 소품 명품급이거든요. 국내 어떤 전시에 내놔도 그 사이즈 좀 한번 재볼까요? 이 높이가 나도 정확하게 재보진 않았는데, 국내 어떤 전시에 내놓더라도 이 정도 나무는 충분히 전시 가능하다. 여기까지는 딱 20cm네요. 딱 20cm네. 줄이면 18cm까지. 수폭은 한 43 정도? 무엇보다도 이제 자연물인데 상처가 하나도 없고, 그다음 잘라낸 상처가 하나도 없죠. 나 이거 상처인 줄 알았더니 상처가 아니야, 이게. 이렇게 하고, 여기가, 이게 울퉁불퉁 여기는 올라왔는데, 여기가 새카면서 상처인 줄 알았는데 상처가 아니더라고. 그래서 이 자연목으로 이만한 소품 보기가 그렇게 쉽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소재를 구입을 할 때, 소재를 구입을 할 때 그래도 장래성이 있는, 그러죠. 다 보장되는 그런 소재를 가지고, 사실 이제 물 주고 거름 주고 농약 주는 것은 제 수건이지만은 이렇게 나무가지 정리하는 것은 전부 우리 부감독님이 해오셨잖아요. 그렇게 나무에 쏟는 정성이 10,000원짜리가 됐든 150,000원짜리가 됐든 거기에 쏟는 정성은 거의 똑같거든요. 그렇죠. 근데 나중에 그걸 부가가치로 놓고 봤을 때 이건 지금 화분은 이제 물론 플라스틱에서 승전분으로 바뀌었지만은 거의 10배 정도 수준? 그 정도로 지금 나무 가치가 상승한 거잖아요. 그렇다고 보면은 제가 이제 세지수사 1년에 10만원씩 파는데 이 나무도 거의 그 정도 수준? 해마다 10만원씩 수익이 상승한 거죠. 자연산 소사가 그 정도 되는 것은 쉽지 않다. 어때, 인정해요? 그렇죠. 소품은 특히나 요 정도 사이즈로, 뭐 대품은 좋은 거 많은데 소품으로 요런 거는 소품장에 딱 들어가지?
이게 소품장으로 들어갈 뿐더러 근데 이게 수폭이 너무 커가지고, 안 들어갈래나? 아니요 수폭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되는 거는 아, 현재 나무 스타일이라든가 수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를 했을 때 이런 나무들을 사실 그때 이제 제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갖다가 예술문제 홈페이지를 운영을 하고 있었잖아요. 근데 거기에 올리기도 아까운 우리 부감독님 같은 근데 어떻게 내 눈에 띄었을까? 제가 보여줬었어요. 나무 새로 몇 개 들어와. 아, 그래? 네. 그랬더니 이제 그 중에서 두 주를 내 기억으로는 빼간 걸로 기억을 하는데, 그때 내가 세 줄인가 네 줄인가를 가져왔었는데, 하나는 이 눈사람 같이 또 이렇게 모양이 특이했던 거, 누구한테 갔는지 그건 기억이 안 나요. 근데 이런 나무들, 이게 수많은 나무들 중에서 제 눈에 확 띄는 나무 구입을 해놓으면은 눈길이 나가버리잖아요. 그래서 이제 이 나무 받았다가 나중에 부감독님 왔을 때 이 나무 어쩌냐라고 했더니 콜라닥 반해가지고 소품 괜찮다, 쌍가루 괜찮다 해가지고 이제 가져갔던 나무지. 그래놓고 안 팔아먹고 내가 피웠어야 되는데. 그때 이거 대래 내가 사기를 쳤었는데 환불을 2배로 받았었는데 이거 쌍가면인데 왜 이렇게 해놨냐고. 우리 부감독님 같으면 충분히 그러지 못했어. 그럴 사람 같았으면은 뭐 하여튼 그래. 근데 지금 이 부감독님 같은 경우는 이만 팔 거예요? 아니 근데 혹시 팔고 싶은 생각 있습니까? 팔라 그러면 나도 이제 한 20년 갖고 놀았으니까 팔 수도 있는데 그래도 이게 진짜 이거는 그 뭐라 그러냐 이게 정이 많이 들어서 뭐 하기야 취미인들이 뭐 정 안 된다는 거 어디 있어? 근데 이제 아니요 취미인들도 제가 보면 볼수록 정 떨어지는 나무. 있어요. 있기는. 그런 나무도 이렇게 경매에 종종 많이 나오고. 있기는 있는데 그래도 나는 정 떨어지는 게 예전에 그 애기사과 그거는 내가 2주 사가지고 2주 다 감당을 못했는데 그런 나무는 진짜 그래서 애기사과는 내가 지금 쳐다보지도 않아. 사실 애기사과는 분생활 어려운 나무들이 소품들을 제외하고는 중품, 중소품 이게 분생활 어려운 나무를 보기가요 진짜 힘듭니다. 왜 그러는 거니 애기사과는 꽃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잖아요. 거기다 대고 이 애기사과는 이 사과나무 원종으로 사람들이 즐겨 먹는 과일을 하는 종류잖아요. 그러니까 당분이 많이 만들어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러니까 벌레가 일단 많이 끌어요. 그리고 꽃 피고 열매를 열게 되니까 근데 이 꽃 피고 열매를 열게 되니까 에너지 소비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거고. 그러니까 땅에서 성장을 할 때는 또 빨리 성장을 하거든요. 애기 사과 종류는 땅에서는 빨리 성장을 해가지고 분에 올라오면은 일단 걸음에서 제약을 많이 받죠. 그러니까 따닥따닥 열매 많이 열리게 하는 것이 능사가 아니에요. 열매를 갖다가 그래서 최대한 솎아내는 것이고 조금 붙이는 것이죠. 그래서 이게 우리가 소사에 걸음 주는 것보다도 진짜 몇 배는 더 걸음을 많이 줘야 되는구나. 그리고 또 실제 이 땅에서 배양을 할 때 거기는 이제 닭똥걸음을 쓰거든요. 배양하시는 분들이 닭똥걸음을 많이 쓰는데 이 걸음들이 거의 뭐라 그럴까 쏟아붓듯이 빨리 목대를 키워서 팔아야 돈이 되니까. 그렇죠. 그렇게 원 없이 진짜 땅에서 그렇게 하던 나무들이 갑자기 분이다라고는 좁은 공간으로 올라오게 되면은 이 나무가 땅에서 가지고 왔던 영양분 있잖아요. 이 영양분으로 2, 3년은 버팁니다. 그 2, 3년 사이에 상품으로 다 팔려나가거든요. 그러고 나서 그 이후에 이제 근데 이게 분올림 과정에서 깔끔하게 제대로 올려주면 괜찮은데 사실 이게 분재인들 업자들 간에도 이 경매 시장이 있거든요. 그런 데서 이제 나무를 살 때는 100원, 200원 단위로 가격이 달라져요. 그러니까 거기에다 제대로 흙을 써가지고 제대로 분올림을 했다라고 해서 제 가격을 받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그냥 다특, 산흙 막 퍼다가 막 그냥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또 애기 사과는 근도암도 잘 걸리거든요.
그 근도암 걸리지 어쩌지 그러니까 애기 사과는 오래 군생활 오래 한 나무가 없어요. 그런데 애기 사과가 아니더라도 일반 분재 소재라고 하더라도 일단은 군생활 7년이야 돼요. 7년? 네. 그 7년을 견뎌서 살아남으면은 그 나무가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성장할 가능성은 90% 정도거든요. 근데 7년 이하, 네. 그러니까 시중에서 국내 가장 많이 팔리는 나무가 애기 사과도 그렇지만 매화도 엄청 많이 팔리거든요. 네. 근데 매화도 오래된 고목들은 보기가 참 힘들어요. 그렇죠. 네. 그 매화도 왜 그러냐면 꽃피고 열매 열리거든요. 네. 그러니까 꽃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들은 걸음을 진짜 잘해야 돼요. 열심히 해야 되고. 근데 이제 우리 일상에서 그러질 못하거든요. 그렇죠. 장순이 같은 경우도 사실 우리가 꽃만 보는 나무라고 알고 있지만은 열매도 다르잖아요. 열매도 엄청 많이 열리죠. 예. 그러니까 꽃 피고 열매, 더더구나 장수면이 1년에 3번 핀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걸음 쏟아붓듯이 줘야 돼요. 그러니까 나무마다 꽃 피고 열매 열리는 나무는 일단 걸음을 많이 줘야 되는데 사실 예술 같은 경우에서는 이 소사도 똑같이 걸음을 준단 말이에요. 그렇죠. 근데 이제 그걸 갖다 견뎌주다 보니까 소사 같은 경우는 약간 이제 조금 웃자라는 경향? 뭐 하여튼 그런 경향이 있어가지고 이제 지금 같은 경우는 예술 같은 경우도 6월달에 2번, 7월달에 2번. 그 다음 이제 8월달에도 그 2번 정도 줄 계획이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이 아니고, 근데 이제 예술 같은 경우는 나무가 워낙 넘쳐버리니까 세력이. 그렇죠. 그리고 또 하나는 뭐가 있는 거니? 지금 이 부가문이 몇 번째 지금 순직기 하고 있지? 올해는 2번째죠. 올해는 2번째지. 5월달에 한 번 하고. 2번째 해주면은 가지가 잔가지가 잘 만들어져요. 근데 예소로 나무들은 솔직히 말해서 2번 못 하잖아요. 세질소사는 2번을 하는데 일반 소사 같은 경우는 2번을 못 하기 때문에 잔가지가 쫙 발달을 못 해요. 그 말은 바꿔 말하면은 길게 자라는 가지들이 많이 생겨난다는 거죠. 어쨌든 이 나무는 우리 부감독님이 굉장히 애정을 갖고 있는 나무고, 그죠? 네. 그래서 그래도 누가 원하신다면 제가 150에 팔아드릴게요. 어때요? 150 받으면 됩니까? 자, 이제 가정이 다 대충 끝난 것 같은데 서서히 나무 천천히 한번 돌려봐 주세요. 네. 그러니까 이런 쓸만한 소재를 이거 띄우면 되죠, 이거. 노란 딱지. 노란 딱지 이제 잘라내도 됩니다. 그죠? 이 쓸만한 소재를 만나기도 힘들고 이렇게 만나서 이 나무 개성을 살려가지고 이렇게 제대로 키워냈을 경우 이 분재가 가지는 그 뭐라 그럴까 이 생산적 취미 활동 네. 거기에 이제 부합하고 적합한 그렇죠. 그런 나무가 되는 거죠. 그것도 볼 때도 네. 즐거워요. 야, 이 나무가 이렇게 바뀌었나. 근데 이제 마음에 안 드는 것들은, 볼 때마다 짜증나잖아요? 볼 때마다 짜증 나죠. 마음에 안 드는 나무. 네. 근데 이제 이런 나무들은 이제 볼 때마다 재밌지? 그렇죠. 또 이렇게 컸네? 이렇게. 자, 이렇게 해서 우리 그 부감독님이 갖고 있는 그 비장의 소사 소품 한 줄, 입수 병이, 대양 과정, 그 다음에 그런 일련의 활동이 가지는 취미인으로서의 가치, 그 다음에 절대 예술지기에게 사기당해서는 안 된다. 맞습니까? 사기도 치지도 못하면서, 그런 식으로 놀려먹기를 잘하지. 나한테만 그러는 것 같아. 그러죠. 넷마다 보이잖아. 자, 인사하시죠. 감사합니다. 시민 박민재였습니다.